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3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역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돌들을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사진은 우리 2학년 5반 창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작년 1년 동안 계속 봐왔을 텐데, 이 창틀을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이 돌 있죠? 이게 바로 뭘까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네, 바로 화강암입니다. 이거를 대리암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화강암이에요. 자, 화강암이 쓰이는 용도는 이거 말고도 뭐 학교에 있는 이런 비석, 조형물이나 아니면 묘비에도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사용이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 입구예요. 아파트 입구도 보통은 이런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암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흔한 암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겠죠. 그 많은 화강암은 어디서 온 걸까? 네,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라르방 있죠? 도라르방도 굉장히 많은데 이 도라르방을 이루는 암석은 뭘까요? 네, 맞아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이겠죠. 그래서 이 많은 현무암들은 어디서 온 걸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나 독도 같은 데서 우리가 캐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강암이랑 현무암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가?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것이었는데, 자, 화성암을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은, 자, 먼저 냉각 속도였어요. 냉각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입자의 크기가 작다고 했고, 냉각 속도가 느리면 입자의 크기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심성암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이 돌들 중에서도 구성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또 나뉜다고 했어요. 자, SiO2의 함량이 많을수록 암석의 색깔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가장 밝은 것을 바로 화강암이나 유문암이라고 했고, 그리고 SiO2의 함량이 작아서 지금 어두운 색깔을 띠는 것을 반려암이랑 현무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암석은 심성암에서는 화강암이 주로 이루고 있고, 이거는 대륙지각을 이룬다고 했죠. 화강암이고, 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것이 화강암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 가게 되면 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암석들은 대부분이 이 현무암이에요. 대표적인 게 제주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볼 것은 우리나라의 심성암이에요. 자, 선생님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설악산의 울산바위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는 멀로도 별이 과거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커다란 돌이 있는데 그 돌 밑에 절을 지어놨어요. 이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돌에서 특이한 점이 뭘까요? 동그랗게 네, 이게 바로 흔들바위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고 이렇게 있는데 밀릴 것 같지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화강암 지형이었어요. 자, 아까 보면 그 화강암이 거대한 봉우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맨 처음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 위로 올라와서 봉우리를 이렇게 지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자, 이거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인데 바로 중생대가 되겠죠. 네, 중생대에 아래에서부터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하 심부에서 굳어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어요. 화강암이 형성이 되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위에 있는 이 퇴적물 있죠. 이 퇴적물들이 다 침식이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 공룡들이 밟고 지나가다 보면 이 돌들이 점점 깎일 거잖아요.
그래서 침식이 일어나서 이 위에 덮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화강암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이 화강암은 위에 있던 짐들이 다 없어진 거죠. 자, 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바로 하중이 제거되었다고 얘기해요. 하중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압력이 높았다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서 현대에 오게 되니까 이 화강암들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표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표면에 나오게 된 거.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화강암은 옛날에 지하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얘는 지표로 나오게 되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압력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박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박리작용으로 형성된 이 틈 있죠. 이 틈을 바로 판상전리라고 얘기해요. 판상전리. 자, 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나누어진 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암석 속에 있는 틈인데 이 틈이 지금 판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상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성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자, 중생대에는 지하신부에서 화강암이 형성이 되었고 자, 이 누르고 있던 화강암 위를 누르고 있던 퇴적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이 되었고 하중이 제거가 되면서 압력 감소가 이루어지면 자, 박리작용 별표 쳐놓으세요. 박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현재는 판상전리가 형성이 되었고 이걸 영어로 하면 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가 한 겹 벗겨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 화강암이 동그랗게 머리를 이루고 있죠. 동그랗게 삼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 이걸 바로 화강암 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제도에 새로 만들어진 정글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머리가 어때요? 이게 동그랗게 반구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바로 돔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주로 대부분이 화강암이고 자, 섬노감이랑 반려암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위치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세 개가 다 잘 나오는데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의 울산바위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위치를. 자,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판상전리가 발달하고 그리고 화강암 돔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의 정수리가 지금 화강암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화산암에 대해서 볼 건데 자, 화산암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화산이 분출하게 될 때 급격히 냉각이 되는 것인데 자, 이거는 화산에 있는 용암을 지금 선생님이 발췌를 한 거예요. 자, 용암이 굳어질 때 표면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있죠. 네,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안쪽은 굉장히 뜨겁다가 표면은 이제 냉각이 되겠죠.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그 표면이 수축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잘 보니까 지금 표면의 모습이 어때요? 자, 거의 지금 육각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육각형이에요. 즉, 이 틈을 나누고 있는 것이 거의 120도로 접하고 있는데 이 거의 120도죠. 이것도 지금 120도고 이것도 120도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벌집의 구조가 육각형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구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120도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게 자연상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흙바닥을 보더라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용암의 표면은 육각형으로 갈라져 가지고 표면이 굳게 되는데 이게 진행이 점점 되다 보면 지금 용암의 안쪽은 뜨거울 거고 바깥쪽은 지금 차갑겠죠. 그래서 이거는 냉각이 되는 부분인데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 표면은 지금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서 수축하게 되고 수축하게 되면서 틈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서 안으로 점점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식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육각형의 기둥을 이루게 되는 거죠. 틈이 점점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서.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지금 틈이 생겨 있다고 해서 이걸 바로 주상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주상절리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제주도의 중문 주상절리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거는 대부분이 지금 이건 육각형이 반듯하게 나와 있고 때로는 오각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각형이나 육각형. 자, 이걸 이루는 암석이 바로 뭘까요? 일단은 급격하게 냉각이 된 거니까 화산암일 텐데 지금 색깔이 검죠. 그래서 네,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주상절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현무암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암을 구성하는 암석이 대부분이 현무암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다 현무암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깎아가지고 도라르방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그리고 안산암도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무등산에 가도 이 안산암으로 되어 있는 주상절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문암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응회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응회암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우리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만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도 막 분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응회암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응회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산암들을 볼 수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독도, 울릉도 다 섬이죠. 그리고 경기도에 가면 한탄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탄강에서도 이 주상절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백두산에서도 이런 응해암이나 현무암이나 유문암 같은 화산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신성암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에 형성이 되었다 했죠. 하지만 이 화산암들 같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주도, 독도, 울릉도, 한탄강,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성암보다는 조금 더 후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특징은 주상절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주상절리의 형성 원인은 용암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한 표면의 수축으로 인해서 주상절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응해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응회암이라는 말은 응자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응집하다 이런 뜻으로 응자가 쓰이고 회는 우리가 회색깔 이런 얘기를 하죠. 회가 바로 재예요, 재. 화산재가 모여서 형성이 된 암석인데 자, 화산재가 분출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봅시다. 분출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화산재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화산재로 인해서 비행기, 항공기 같은 게 엔진 막혀서 죽을 수가 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화산재가. 이게 굉장히 뜨겁고 이 안에 돌 같은 것도 섞여 이 안에 들어있으면 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이 화산재를 우리가 보면 뭐 저거 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피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 피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이름 뭐다? 이탈리아에 있는 이 베수비오 화산에 의해서 형성이 됐던 네, 폼페이죠. 네, 폼페이를 이 화산재에 의해서 화산이 막 터지게 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게 된 그런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채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돌이나 모래 같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화쇄류이기 때문에 아까 이 나무가 무너져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습니다. 화산으로 인한 피해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화산재들이 막 흐르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굳게 되면 이런 응회
만들어지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의 수월봉이에요. 수월봉. 수월봉에 가게 되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재예요. 재가 이렇게 굳게 되어서 회색깔을 이루고 있고 이 사이를 자세히 보니까 이 까만 색깔 암석이 박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돌들이 이렇게 같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걸 바로 화산탄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산탄의 크기는 다양한데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이거 잘 보면 뭔가 이게 무겁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재 대부분의 성분은 SiO2로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가 뜨거운 온도에서 살짝 용융이 되었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화산탄.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화산재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이런 파도같이 이렇게 굽이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화산재가 층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런 층상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화산탄인데 이 화산탄 중에서도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위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위에 원래 쌓여 있다가 얘가 누르게 되는 무게 때문에 무게를 건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가라앉아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눌림에 의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자,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전체가 바로 응회암이에요. 응회암. 자, 그러면 우리 아까까지 했던 마그마가 만든 암석을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되었고 대표적인 종류는 현무암, 유문암, 응해암이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탄강 일대와 제주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입자의 크기는 작고요. 자, 그 두 번째는 심수암인데 얘는 느리게 냉각이 되었고 구성하는 암석은 화강암이나 반려암이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커요. 자, 그럼 실전으로 이 암석들을 보고 무슨 암석인지 구분을 해봅시다. 자, 얘는 뭘까요? 네, 도라르방이죠. 도라르방인데 자, 특징적인 것이 자, 보니까 지금 구멍 같은 것이 막 뚫려 있고 그리고 색깔이 검잖아요. 자, 기공이 많은 것으로 보아 냉각 속도가 빨랐고 그리고 색깔이 검은 것으로 봐서 SiO2의 함량이 작겠죠. 자, 그래서 얘는 네, 현무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원에 있는 중앙여고에서 선생님이 찍어온 건데 자, 여기 비석을 보면 이런 암석이 있어요. 자, 이 암석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입자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구분이 되죠. 이 까만 색깔이랑 하얀 색깔이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조립질 암석으로 냉각 속도가 느렸음을 알 수가 있고 색깔이 하얗죠. 그래서 얘는 SiO2의 함량이 많은 화강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기공이 많죠. 기공이 많고 색깔이 검은 것으로 봐서 얘는 네, 현무암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색깔이 약간 까맣죠. 그리고 기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현무암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본에 있는 화산 주변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냉각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들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기공이 많아서.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암석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까만 것도 있고 지금 약간 연탄재 색깔인 것도 있죠. 이 연탄재 색깔로 보이는 것이 바로 화산재예요. 그리고 이 까만 것은 뭐냐면 이 화산재 속에 있던 유리 성분들이 녹아서 나와가지고 유리만 다시 굳어지게 되어서 이런 검은 색깔 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응회암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일단은 입자가 지금 하나하나씩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립질 암석이고 그리고 색깔이 밝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까맣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석영이에요. 유리이기 때문에 얘는 SiO2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화강암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초록 색깔이거나 까만 색깔이죠. 아까보다는 약간 초록색이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반려암이에요. 반려암, SiO2의 함량이 작은 것들. 자, 이거는 선생님 지리산에서 가지고 온 화강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화강암에 비해서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암석 속에 들어있는 광물에 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빛을 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본에 가면 조금 더 철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화강암을 볼 수가 있는데 완전 핏빛으로 되어 있어요. 핏빛.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붉죠. 이게 철의 함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이런 비석이 새겨진 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빨간 색깔 비석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흰색 화강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흰 색깔 비석이 많은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화강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빨간 색깔 비석이 많이 있는 거죠. 나라마다 화강암도 다릅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이건 우리 아까 선생님이 사진에서 보여줬던 거죠. 자, 현무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현무암 지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제주도의 최남단에 있는 섬인 제주 마라도에 가면 약간 색깔이 밝잖아요. 이 현무암에 비해서 약간 회색깔이죠. 이거는 바로 안산암이에요. 안산암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주 마라도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무등산에서도 안산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변산반도에 가면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기 가면 유문암으로 되어 있는 이 주상절리를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하얗죠. 지금 여기 있는 현무 같은 경우에는 까만 데 비해서 얘로 갈수록 지금 하얀 색깔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부산에 있는 황령산에 있는 반려암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입자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구상반려암이라는 말을 써요. 색깔이 굉장히 검죠. 자, 그리고 경주시 양북면의 해안을 가면은 이런 섬노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반려암에 비해서는 색깔이 밝은 편이고 화강암에 비해서는 색깔이 어둡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서울 북한산의 이 화강암인데 화강암이 이렇게 반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강암 돔이라는 말을 쓰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자세히 보니까 화강암이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벗겨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로 박리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겨 있는 이 틈 있죠. 이걸 바로 우리가 판상절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